지난 영상에 이어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느낀 한국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문화적인 부분들을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을 간략하게 요약해드리자면 작성자는 미국에서 태어난 세계 여행자이며 2018년 2월에 한국으로 영어 강사로 들어왔습니다. 작성자가 한국의 초등학교에서 영어 강사를 하며 5개월간 느낀 한국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9가지를 추렸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한 손으로 물건 주고받기, 교내에서 실내 화착용, 눈 마주치기, 술잔 혼자 채우기, 국그릇에 젓가락 두지 않기로 총 5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혹시 영상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우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나머지 4가지를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하지 말아야 할 문화적 실수 6번째, 검지손가락으로 가리키기. 한국에서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은 상대방을 매우 불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한국 사람은 무언가를 가리키거나 참조할 때는 손 전체를 사용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손바닥이 위로 향하도록 하고 손 전체를 사용합니다. 한국에서 하지 말아야 할 문화적 실수 7번째,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사람에게 손짓하기. 당신이 누군가를 호출할 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손짓을 하게 된다면 아주 무례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손가락으로 가리키기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리키거나 상을 읽 때에는 손바닥을 위로 향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손을 움직이지는 마십시오. 손바닥을 위로 들고 누군가에게 오라고 손짓하는 것이 금기시 되는 이유는 한국인들이 개를 부를 때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무례한 행동이긴 하지만 몇몇 한국인들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 실수한다고 해도 극도의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직책이 높다면 절대 하지 마세요. 한국에서 하지 말아야 할 문화적 실수 8번째, 일본해 언급. 일본과 한국 사이의 바다를 일본해라고 부르는 것은 한국에서 절대 금지입니다. 여기서는 동해로 간주되며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혹시 당신이 일본해라고 부르게 된다면 몇 시간 동안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해라고 부르는데 익숙하다면 빨리 습관을 고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하지 말아야 할 문화적 실수 9번째, 어깨 노출하기.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은 어깨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오고 어깨를 드러내는데 거의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은 다소 보수적인 국가입니다. 어깨의 맨살을 드러내는 것에 지적받는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한국에서는 어깨의 맨살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살로 어깨를 드러내는 것은 무례하거나 이상한 패션으로 여겨지지만 점점 한국의 사람들도 이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일단 대구에서 많은 여성들이 어깨를 노출하는 것을 보고 나도 민소매 옷을 몇 벌 샀습니다. 물론 출근할 때는 절대 입지 않겠지만 말이야. 무시무시한 대구의 더위에 시원한 옷을 입을 수 있으니 너무나도 행복하다. 여기까지가 그녀가 알아낸 한국의 금기사항 9가지였는데요. 그녀가 학교의 강사로 있었기 때문에 다른 외국인들보다 규칙이 더 많고 엄격하지 않았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녀가 한국에 와서 손님으로서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녀의 글을 본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해와 동해에 대해서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진짜 오랜 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제 친구들도 항상 그것에 대해서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치와 외교적인 것에 정말 열성적인 것 같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 한국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검지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킬 때가 많았다. 이제 한국에서 집으로 돌아온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어. 한국에서 지냈던 시간들은 내 삶의 많은 것들을 바꿨지.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 동해? 일본해가 맞는 것인데 한국인들이 단지 우기는 것뿐. 한국인들의 문화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맞아. 한국은 보수적인 나라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패션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나도 한국에 있을 때 동해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 그들은 외국인들에게 동해와 독도에 관해서 꼭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들만큼 역사와 외교 문제에 관심이 많은 국가는 보기 힘들 것 같아. 신기한 건 일본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지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재미있는 사실은 한국의 예절 문화는 한국인들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거야. 일본해를 동해라고 부르라고 하는 한국인들이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 대구에 살았었다니 반가워. 나도 대구에 살았다.
나도 2018년도에 있었으니까 우리 동성로에서 봤을지도 몰라. 이런 우연이 있다니. 대부분 서울에서만 살다 가는데 대구에 살았던 친구가 있다는 게 신기하다. 대구가 서울보다 살기에 좋고 음식점들이나 술집의 가격이 훨씬 저렴해서 좋아. 네가 말한 9가지를 지키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무례하다고 비난받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해해주려고 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간혹 비난하기도 합니다. 나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식당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샀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러한 문화를 우리에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끼리는 매우 중요한 예절인가 보네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것들은 익혀두는 게 좋아요. 만약 당신이 한국에서 장기 여행을 하게 된다면 한국이 보수적인 나라인가요? K-팝 가수들을 보면 어깨를 드러내는 옷을 입고 짧은 치마들을 많이 입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옷들이 아닌가요? 이것 말고도 한국에서는 식사 예절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밥을 먹을 때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먹기 시작해야 다른 사람들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한국식 식탁 예절이 있긴 하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동양의 문화를 배우는 것은 나에게 정말 재미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가장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낸 것은 절에서 생활할 때였습니다. 한국의 절에는 비용을 지불하면 승려의 생활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산속의 사찰에서 스님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의 예절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시간을 보냅니다. 도시에서의 생활보다 더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예절들을 어린 한국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한국 전통 문화들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내가 몇 가지 더 알려주자면 한국에서는 어른에게는 안녕하며 손을 흔들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어린 사람이나 친구에게 손을 흔들고 어른에게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악수를 할 때 꽉 잡지 않습니다. 맞아. 한국인들은 악수도 두 손으로 할 때도 있어. 많은 외국인들이 댓글을 남겼는데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해서 사람들끼리는 당연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외국인에게는 한국에서 지켜야 할 규범이라고 생각하니 재미있지 않나요? 이 댓글들을 보고 있으니 저 또한 예전에 해외 생활을 했을 때가 떠오르긴 하네요. 처음 호주에 갔었을 때는 그들의 인사 문화도 잘 몰랐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들이 웃으면서 눈인사를 하는 것이 저에게는 엄청 낯설고 부끄러웠습니다. 당장 도로만 봐도 한국과 반대이며 한국과는 다른 도로 규칙들도 많고 정말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그들이 보는 제 모습도 글쓰니까 한국에 와서 겪었던 허둥대는 모습과 같지 않았을까 생각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 중에 지키지 않는 것들이 있으신가요?